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9일이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차트가 바뀌었습니다. 제2장 새마을운동 전개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곳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민족 자립의 정신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정희 대통령 정신 널리 많이 보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장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썼던 연설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화면이 조금 제가 좀 바뀌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민족 자립의 청사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1971년 2월 25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오늘은 서문을 설명을 한번 하고 농촌 개발의 기반 성숙으로부터가 또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쓰신 연설문이죠. 대통령 연설문. 이렇게 연설문이라고 됩니다. 화면이 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약간 실수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십니다. 내용을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시 제3차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1970년 5개년 계획이었으니까 경제개발은 5개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5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1차와 2차 이것은 농촌의 근대화에 대해서 추진했었고, 근대화를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과정이 겹쳤냐면은 이런 과정이 겹쳤죠. 화면이 잠깐 밑으로 제가 조금 쏠리네요. 네, 밑에서 좀 약간 요 부분이가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포인트가 지금 잘 안 잡히겠어요. 화면을 제가 조금 포인트를 좀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앞으로 가로막은 험난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1차와 2차 때는 10년이죠. 10년. 그러니까 1년에 1차가 5년씩이니까 10년 동안에는 참 험난한 일이 많았었다. 험난한 그 시련과 난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는 그것을 국민들과 중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험난한 시련과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이라는 것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비약적인 뭘 했어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죠. 경제발전을 가져옵니다. 저희 경제발전이 가져가지고 제 사진이 제가 너무 커서 조금 오늘은 밑으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니까 이렇게 조금 잘생긴 얼굴 아닌데 너무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10년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적 저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민족적 저력.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는 이게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민족 중흥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것이 책이 민족 중흥이라고 또 뭐 있습니까? 이 하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새마을운동이죠. 새마을운동. 딱 두 권밖에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은. 20년, 18년 동안 통치자, 나라의
기반, 산업의 근대화, 오늘날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분이 책을 쓴 것이 세월운동과 민족총의 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을 쓴 겁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딱 두 권입니다. 이렇게 민족적 그 저력에 대한 자긍심을, 여기서 우리는 민족적 저력 꼭 뭐예요? 자긍심을 줬죠.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는 자신과 긍지를 제작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정신이죠. 박정희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정치자들은 그 당대에 자신의 치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 그 업적이라 그 통치자의 역사는 어떻게 했냐? 역사는 통치자의 역사는 후세가 얘기했죠. 후세가 그때 당시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누가? 후세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던 박정희 정신이, 대통령의 정신이 오늘날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하죠.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뭐 사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그 마실이라는 말, 마실 들어보셨죠? 마실. 어디 마실 간다. 마실 오세요라고 했죠. 마실은 이제 농어촌에서 일을 다 하고 저녁 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오셔서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눠 먹고 뭐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맛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때 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그 희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면 동치미라고 동치미 이렇게 있죠. 무를 했던 거. 이걸 겨울에 이렇게 뭐라 하죠? 그 얼음 같은 거 있는 데다 그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이 동치미 국물에다가 밥만 있어도 먹을 정도로 맛있었죠. 여러분도 동치미 만들어 드신 분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동치미 생각이 저도 가끔 나요. 왜 가끔 내냐면은 이 동치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그 역사적인 그 일에서 상당히 많은 음식 문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동치미죠. 그래서 그때 모이시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뭘 해? 옛날에는 뭐 제가 그 전에 뭐 1900 올해 나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을 보고 배운 건데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월운동 하기 전에는 그 어떤 잘 살아보겠다는 것보다도 옛날서부터 이렇게 온 이런 역사를 가지고 그냥 반복적인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세월운동의 전기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희망이 만들어졌고 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항시. 그리고 남의 집은 어땠다, 누구는 어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뭘 했어요?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곳이 이제 마실로 많이 연결돼 있었죠. 마실하니까 이제 마실 가면 겨울에 이제 맛있는 것도 먹었던 어른들이 또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음식도 싸갖고 와서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도 저도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난 과거의 우리의 그 삶에 대한 희한도 느낄 수 있고 또 추억도 되살릴 수 있고 그 여러분들 뭐 이런 곳에 있으면 저한테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어떤 것 쪽에서 좀 공부 좀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번 3차 계획은 바로 10년 개발의 성과와 경험을 보다 더 큰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뭘 들었어요? 약진의 발판사. 야, 이거 많이 어디 들었어요? 어디 들어보셨어요? 이게 국민 교육 헌장에 들어있어요. 국민교육 헌장에. 약진의 발판 삼아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라는 국민교육 현장이 있습니다. 지표로 삼는다. 국민교육 현장 학교 다닐 때 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에 빛난 오늘의 대살려. 아로 자주 국방 쭉 나죠. 오늘 대살리며 밖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막 가서 그냥 창조한다. 뭘 만든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현장에 나오는 약진의 발판 삼아가 바로 국민교육현장에 있어요. 1968년도 제 기억에 12월 5일날 이때 제 만나면 확인 안 해봤는데 1968년 12월 5일날 국민교육헌장이 발표가 됩니다. 그걸 모든 학생들이 외웠죠. 그래서 약진의 발표로 삼아 우리들이 의욕과 자신과 노력을 더욱더 세려해야 해요. 우리나라를 상위 후진국 수준을 넘어 선진국 계열에 육박하게 하려는 완전 민족 자립이 청사진이다 라고 합니다. 야, 나옵니다. 이게 제 3차 경제 개발은 완전한 민족의 자립, 정치 자립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목표로. 대단하시죠? 이게 완전 민족 자립의 청사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970년대에 벌써 이미 뭐가 됐습니까? 중진국, 그러니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중진국을 지금 넘어섰어. 이때 당시만 해도. 중간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1950년 6.25가 발생하고 3년 동안이란 긴 전쟁을 통해서 3년짜리 긴 전쟁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나라가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1차와 2차 경제 개발을 완성시키고 이제 3차 경제 개발이 목표가 완전한 민족 자립 목표다 그랬어요. 이때 1980년 가면 뭐 한다고 했어요? 선진국이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선진국이 갈 수 있는 토대. 그때 당시 우리도 많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죠. 야,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선진국이 갈 수 있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얼마나 그때는 희망찬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시대가 1970년대가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동계획 동안에 농업에 대한 중심결로, 그런 게 1차와 2차 경제 개발은 뭐였습니까? 농업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3차도 포기하겠다라는 거 아니고 농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제 건설 혜택이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3차 경제 개발에 있어서도 뭐 한다? 여기서 농어민과 뭐 한다고 있어요?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모두 골고루 어떻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 경제 개발의 목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번 계획 중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뭔 얘기를 하냐?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6.25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북한이 침략 정책에 버리지 않았죠. 이 침략에 대해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안보 의식에 대한 투철함. 사고가 필요했던 거죠. 이 안보 의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 개발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늘 경제,
안보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산주의와 공산화가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에서의 반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아니죠. 자유국가에서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안보의식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서 뭘 얘기냐면, 북의 도발이 격화와, 그게 북한이 도발이 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왜 그럽니까? 이제 벌써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 수준이 우리가 훨씬 더 남한이 대한민국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발 더 하기 전에 북한이 도발해서 또 다른 6.25와 같은 참상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그들은 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안보의식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도록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심어줬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동 등 여러 가지 시련이 예상되고 있다. 이제 그때 아직 그 후에 이제 나타나지만은 우리 한반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저쪽 미국의 상당한 위치, 물론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한반도 이치적으로 봤을 때 잘 보세요. 이 대륙과 이쪽 아메리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한반도를 거쳐야만이 모든 게 이루어져.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여러분도 오늘날에 아시겠지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너무 배가 따뜻하니까 뭐랄까 투정을 부리는 거죠. 투정.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역사적인 모든 내역들을 투정을 부리는 것을 극복을 한 것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안보의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는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외세의 침략도 우리는 어떻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련과 난관은 우리 것을 극복하는 용기에 있는 민족에게 반드시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예,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요. 용기가 없으면 포기하면 안 되죠. 나는 뭘 할 적이 이 용기가 필요해. 뭘 도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어디를 가더라도 위험하면 안 가면 되겠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그는 민족에 반드시 뭐가 온다. 민족에게는 영광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영광이. 그렇죠. 포기하는 것보다도 도전하는 사람한테 영광이 오지, 그냥 포기하는 사람한테 영광이 올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과거에 경험이 있었죠.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반도는 과거서부터 5천년의 역사서부터 엄청나게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그 거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나라 역사적으로 그 시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도전의 시련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죠. 잊어버리셨고 그런 것을 찾고 지키고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이 갖고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교훈이다. 역사적 교훈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세가 침입하면 포기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민족, 한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 또 지켜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외세가 침입해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은 지켜왔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적 교훈이었다는 얘기죠.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라고 하죠. 모든 일을 하시려면 새마을운동 자체가 뭡니까? 다시 말씀, 새마을운동은 자립, 자조, 협동이죠. 협동. 이건 뭡니까? 여기에 반하는 것이 의타죠. 의타. 남한테 의지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뭡니까? 정신운동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운동.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됩니까? 뭘 하라 시킬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자기 스스로 뭐 또 문제 있을 때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립정신. 그리고 그 자립정신도 혼자 못할 경우 있으면 다른 사람과 협동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이것을 통해서 자립정신이 만들어진 거죠.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설립자.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의 목표였던 거예요. 목표. 그게 바로 정신운동이었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알 수 있는 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제 농업개발 기반 성숙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정신, 그 토대는 의타하지 않고 자립과 자조와 협동 정신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때 당시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협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하려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일치 단결해야 돼요. 단결. 헐뜯지 말고, 너 뭐 정치하는 사람 누구 헐뜯고 뭐 하는 것 같죠. 근데 왜 건전한 방법을 헐뜯은 관계없는데 자기의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헐뜯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이고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면 국민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국민을 위하는 것은 경제인들의 경제인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은 경제인들이었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경제인들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갖고, 정말로 국민들이 뭔지 알죠. 돈이 있어야 한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치 갖고 해결될 문제는 정치인이 하겠지만, 그는 정치적인 것보다도 경제적인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은,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를 경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또다시 얘기하면 새마을운동이 바로 정치적 경제죠. 경제적 정치죠. 응?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제적 정치를 하신 분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라는 얘기죠. 그게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근대화를 일으켜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사고력이 뭐가 있었냐면,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적 정치를 한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냥 정치인, 뭐 지난 대통령들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유명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죠. 또 김종필 국무총리도 있었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최근에 그 측근분들은 전부 다 경제적 정치인이었어요. 나라를 잘 살게,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근데 나머지 김대중, 김영삼 그 두 전직 대통령들은 그냥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그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정치인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분들께서 추구하고 있던 것은 오로지 뭡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이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공부하는 이 내용을 혹시 보시는 분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제적 정치, 정치를 경제적으로 풀어가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말 박정희 정신을 몰라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걸 제가 이 책을 너무 두꺼워가지고 파본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되고 새마을운동 책하고 민족중흥에 대한 책을 많이 배포했는데 뭐 이제 제 책을 보신 분들도 이제 이게 시중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이 박정희 대통령 나온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든 책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 진 책은 딱 2권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소장하고 대학교 다닐 적에 공부를 읽고 이것도 또 이 정신을 갖다가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좋았었고 오늘날의 역사적으로 흐름을 딱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박정희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이걸 만약에 몰랐어? 그러면 저는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197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읽었고 오늘날 살면서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좀 많은 젊은 친구들 또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지 말고 한다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을 널리 알려주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보다 큰 분발과 노력으로 민족의 시련을 극복하고 3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해서 확신 대통령이 확실한데요. 그럼 따라주면 되지. 확신한다 하시는데 중흥의 새날을 위한 우리들이 굳센 결의를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여기서 중흥이란 말이 나오죠. 중흥인 겁니까? 중흥? 이렇게 세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워서 뭘 통해서? 새마을운동의 전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바로 거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중흥이란 말 제가 썼잖아요. 이게 나와요 책에. 중흥의 새날을 위한 우리들의 굳센 결의를 국민들한테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 중흥은 새롭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죠?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 세우겠다? 민족이란 말이 들어가요. 앞에 민족.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이 어디 있냐? 민족 중흥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박 대통령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민족 중흥의 길이라는 책이 있다니까요. 거기를 보면 정말로 감동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책이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자를 제가 한글로 다 바꿨어요. 젊은 아들한테 학생들한테 지금 나눠드리려고 돈 수백만 원 들었죠. 수백만 원이 엄청나게 돈 냈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 때 제가 이것을 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자로 된 그 책이 있어요. 그걸 한글 다 번역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 뜻도 해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그것을 제가 바꿔가지고 길가에 가서 뿌리고 돈 누구한테 받은 돈 일어난 분 받은 적이 없어요. 제 사비를 들여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이 하는 거죠. 정신을 알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1980년대를 앞서고 이때는 선진국이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선진국에 도약하겠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1970년대 사실상 3차 5개년 계획서부터 시작합니다.
쭉 보시겠지만 3차 5개년서부터 선진국에 이제 중진국이 넘어섰으니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딱 만드는 시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 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장이 한 장이 넘어갔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2차 5개년 계획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장차 우리 농촌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를 닦는 데 성공했다. 농촌의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이 되지 않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데 돈을 갖다가 쏟아 부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며 그만큼 투자의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 개발은 새마을운동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었다. 경제 정치였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써야 되겠다. 경제 정치랬다. 이것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정치인의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정치인이었다. 국민을 배부르게 먹고 살게끔 해준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가, 국가가 성립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국민이 지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무슨 당파 싸움, 요즘 최근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응? 다음 시간에는 내가 뭐 좀 정치인 얘기를, 이거 박정희 대통령 정치인에서 정치전 얘기를 해도 관계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뭐 제 나이가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해서.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정치에는 공학의 정치인이 들어있었어요. 공학도의 정치인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쓴 것도 뭐 그런 것도 일부분이 있지만은 공학도의 정신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논문 쓴 것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민족 자립의 청사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경제 정치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 뭐 많이 봤자 뭐 100명도 안 봐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누가 보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직접 책을 읽어보고 이 내용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구독자가 10명이면 어떻습니까? 뭐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어요. 그런데 저의 욕심은 많은 분들이 봐서 박정희 정신을 알리는 것이 제 목표고, 뭐 지금 당장 몇 분이 안 되더라도 그냥 점차적으로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정치를 공부해 주신 분이 있으라고 보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박정희 정신을 알리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